과거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이 네. 이 내란 선동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습니다.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징역 9년짜리 그것도 그 대법원까지 가서 그렇게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카톡에서 주고받는 뭐 이렇게 짤이라던가 뭐 글이라던가 밭글 같은 거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내란 선동으로 지금 이거를 국민들끼리 거기 민주당 지지자들을 그 카톡방에 집어넣도록 해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민주파출소라는 곳에다가 신고를 하면 민주파출소에서 수집을 해서 국민들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징역 9년짜리 형이 선고되는 범죄로 고발하겠다고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이 수사도 안 받겠다. 검찰 공수처 수사도 안 받겠다. 법원의 영장도 안 받겠다. 헌법재판소 재판도 신변이 위험해서 안 받겠다. 다 지금 거부하고 있는 뭔가 위헌위법적인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마치 이 대통령의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다 믿겨지는 자신의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믿게 하는 그런 가짜 뉴스가 생성되고 그 가짜 뉴스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그래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지금 생성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엄격하게 처리하자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다만 민주당도 뭐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무작정 고발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는 댓글 그리고 가짜 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당의 내란몰이가 이제 대통령을 넘어서 평범한 우리 국민들, 우리 청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카카오톡 메시지, 커뮤니티 게시글까지도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내란 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5호 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식 사상 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펼칠지 아찔할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소위 청담동 술자리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 등 자신들의 수많은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네, 민주당이 실제로 이 현재까지 유튜브 10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 들으면은 아마 이런 카톡에서 이런 표현도 못하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박상수 대변인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정말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내란 선동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내란 선동은 앞으로 일어날 내란에 대해서 선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은 지금 이제 앞으로 뭔가를 일어나게끔 유도하면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란 선동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는데요. 과거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이 네. 이 내란 선동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습니다.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징역 9년짜리 그것도 그 대법원까지 가서 그렇게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카톡에서 주고받는 뭐 이렇게 짤이라던가 뭐 글이라던가 밭글 같은 거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내란 선동으로 지금 이거를 국민들끼리 거기 민주당 지지자들을 그 카톡방에 집어넣도록 해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민주파출소라는 곳에다가 신고를 하면 민주파출소에서 수집을 해서 국민들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징역 9년짜리 형이 선고되는 범죄로 고발하겠다고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카톡에 짤을 하나 공유하고 징역 9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포스러운 일을 하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선언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과대망상이고 이게 어떻게 침소봉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당시에 이석기 의원 판례가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당시 이석기 의원이 이 내란과 관련된 아로 조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강의를 했고 그 강의의 내용이 내란 선동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그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9년이 인정되는데 3년이 걸린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네, 이것을 국민들에게 적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 뭐 최대한 뭐 이렇게 가라앉히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사과하시고 철회하시고 민주파출소도 빨리 그냥 문을 닫으시는 게 맞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망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걸 방치합니까? 그 가짜뉴스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피해자 아닙니까? 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가짜뉴스에 기대서 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부위원장님, 뭐 사실 다 맞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어제 오늘 가짜 뉴스가 돌고 도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 시점에 또 일반인도 돌리면은 처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당혹스럽고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이제 계엄이란 것 자체가 너무 생뚱맞았잖아요.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과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는데 탄핵도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수사 절차는 경호처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법 상태, 대통령이 수사도 안 받겠다, 검찰 공수처 수사도 안 받겠다, 법원의 영장도 안 받겠다, 헌법재판소 재판도 신변이 위험해서 안 받겠다. 다 지금 거부하고 있는 뭔가 위헌위법적인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마치 이 대통령의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다 믿겨지는 자신의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믿게 하는 그런 가짜뉴스가 생성되고 그 가짜뉴스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그래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지금 생성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엄격하게 처리하자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다만 민주당도 뭐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무작정 고발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죄가 될 부분만 선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 한번 1호를 보십시오. 정치인 정치 못하게 정치하면 처벌하게 돼 있죠. 그리고 모든 언론 출판 이거 다 계엄사 통제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사는 처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는 금지한다고 했어요. 본인들 말에 따르면 지금 태극기 집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처럼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뭉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극단적인 가짜뉴스로 유튜버들을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을 막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예를 들어 편향된 얘기 혹은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돌리고 보지 않습니까? 확인 차원에서 아니면 보려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인도 고발을 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압박적인 얘기인 것이지 뭐 민간인들 고발하겠습니까? 다만 민간인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퍼지는 거 말고 네.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퍼뜨리는 그래서 마치 예를 댓글 공작팀처럼 이런 카톡 공작팀이 생겨서 마치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해내는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가 국민의 세금이거나 또는 모 단체에 의해서 마련된 기금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불법행위거든요. 그런 것 위주로 아마 제보를 받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처벌할 권한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잘못한 국민이 없다면 당연히 처벌이 안 될 것이고 또 일반 국민이 한두 사람에게 전파하는 이 카톡 가지고 고소하는 일은 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이제 지금 당선 무효형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분이 이재명 대표죠. 예,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그래서 이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경우는 이제 특정성과 그의 명예훼손이라는 게 인정될 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처벌될 수가 있는데, 이른바 가짜뉴스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성이나 명예훼손이 특별히 인정되지 않으면 현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지금 민주당이 들고 나온 내란 선동죄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선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가져올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란 선동죄를 가져오는데, 이 내란 선동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형 징역 9년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뭐 초범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살인범보다도 높게 실형이 나올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죄예요. 네.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국민들한테 바로 적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이거를 쓰는 것은 가짜 뉴스를 척결하게, 그러니까 이 계엄 이후로 뭐 처단, 퇴출, 척결 뭐 이런 말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범람하는데 네. 진짜 이거는 그 모기 잡겠다고 검 빼드는 거나 마찬가지 수준의 국민들한테 징역 9년형의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그 처벌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멈춰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본인들이 지금 공직선거법에서 빼려고 하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 때문에. 근데 무슨 가짜뉴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허위사실 공표를 빼려고 한다는 건 이건 뭐 허위뉴스죠. 아니, 뭐 국회의원이 법안 한번 발의했다라고 해서 그게 민주당의 다수 의견입니까? 그리고 그 법안은 당연히 통과 안 시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국민을 압박하는 게 걱정되시면 국민을 향해서 총칼 든 대통령은 왜 수사를 받도록 좀 하시지. 수사 맡겠다고 관저 앞에 44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서 그 시위를 합니까? 정말 국민을 위험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체포부터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